정맥은 맥이 고르게 뛰는 거고요. 네. 부정맥은 맥이 고르지 않게 뛰는 걸 부정맥을 하는데요. 심장 뛰면 가슴이 답답하게 느끼는 분들이 숨이 찰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조금 안 좋은 증상이고요. 이제 호흡곤란은 맥이 빠를 때도 있지만 네. 느리게 뛸 때도 왜냐하면 맥이 느리게 뛰면 이제 60번 뛰게 40번 뛰면 머리로 들어가니까 이제 가슴이 답답할 수도 있고요. 특히 머리가 피가 되면 인지 능력이 좀 감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맥은 맥이 고르게 뛰는 거고요. 네. 부정맥은 맥이 고르지 않게 뛰는 걸 부정맥을 하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흔한 건 이제 귀외 수축, 그러니까 조기 수축을 하는데 우리가 심장은 심방하고 심실 이루어져 있거든요. 심방 뛰고 심실 뛰는데 심방은 뛰는 게 빨리 뛰면 심방 조기 수축이고요. 심실이 뛰면 심실 조기 수축인데 동방결절이라는 데서 우리가 정상 신호가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신호가 내려오면서 이제 방실 결절을 통해서 우심실, 좌심실에 수축하게 되는데 심방에서 빨리 뛰는 거를 심방 조기 수축, 그다음에 심실에 빨리 뛰는 걸 심실 조기 수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맥의 원인은 일단 심장 질환이 제일 많고요. 심장 질환, 심근경색인데 심부전, 심장 판막 질환이 있고 두 번째는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모든 걸 할 때 이제 마음이 편해지면 부교감시 항진되고 불편해지면 교감 항진되고 이런 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조하게 생기면 이상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전신 질환, 그러니까 뭐 빈혈이 생겼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제 2차적인 반응. 그다음에 우리가 약을 많이 쓰거든요. 뭐 약 중에 뭐 안정제라든지 아니면 그게 흔히 보는 전해 이상 같은 거 많이 생길 수 있고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섬액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식생활 습관, 커피나 흡연, 알코올,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이제 부정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원인에 대해서 부정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물어봐요. 저희들이 언제부터 주로 뭐 할 때 뛰냐고 물어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심전도 검사를 하는데 심전도를 보면 이게 파형이 심장이 뛰는 걸 심전도로 나오는데 이게 규칙적인지 불규칙을 봅니다. 홀터 검사는 우리가 생활 심전도에서 하루 정도 보는 거고요. 환자가 운동할 때 주로 심장이 뛴다. 운동부하 검사를 하거든요. 맨 마지막에 정기 생리학적 검사는 이제 그건 거의 치료 목적이에요. 부정맥이 확진이 되고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 그럼 정기 생리학적 검사를 해서 치료까지 하는 거고요. 이제 진단 1, 2, 3번이고 4번은 진단 겸 치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빈맥은 분당 100회가 넘은 걸 빈맥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보면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 긴장할 때 맥이 빨라지잖아요. 그걸 동성 빈맥을 하면 돼요. 동성 빈맥은 굳이 치료가 필요는 없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부적절한 동성 빈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장이 막 뛰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빈혈이 있다든지 아니면 갑상선 기능 검사를 좀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비정상 신호 이때부터 이제 치료가 필요한 건데요. 빈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심방에서 뛰는 거를 상심실성 빈맥, 심실에서 뛰는 걸 심실성 빈맥을 하는데 상심실성 빈맥은 혈압하고 별 관계는 없고 이런 경우는 뭐 약물 치료 가능합니다. 해서 아니면 전극도자 절제술 가능한데 심실성 빈맥은 갑자기 이게 혈압 떨어지면서 사망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상심실성 심방에서 빨리 뛰는 건데 파가 비교적 뾰족뾰족하게 넓지는 않잖아요. 이런 거는 상심빈맥이고 심실성 빈맥은 아까 보시면 심장이 좀 뾰족뾰족한 좀 이상하게 보이죠. 이런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고 밑에 심방세는 따로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불규칙하게 뛰는 거고 이런 심방세동 말씀드린 대로 이제 뇌졸중 일으키는 피떡이 많이 생길 수 있게 이 심방세동은 이제 항응고 치료가 필히 동반돼야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 하고 이제 뛰는데 뭐 갑자기 빨리 뛰든지 쿵쿵쿵쿵 뛰게 다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심기항진 그렇게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심장 뛰면 가슴이 답답하게 느끼는 분들이 가슴 답답하고 가슴이 뻐근하게 아프든지 숨이 찰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조금 안 좋은 증상이고요. 이제 아주 심하게 빨리 뛴다. 그럼 어지럽거나 기절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한 심실성 빈맥은 빠르게 뛰면 이제 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증상이 없는 것부터 심기항진, 그다음에 흉통, 실신, 갑자기 돌아가니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증상이 심한 거고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0대 여성분이시고 주부라고 하셨어요. 빈맥성 부정맥으로 약물 치료 중이라고 하셨고 며칠 전부터 심장 뛰는 게 잦아졌다고 합니다. 6개월 전부터 약물 치료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이 약을 어느 정도 드셔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부정맥 약은 치료라는 건 없어요.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조절해서 어떻게 증상이 조금 완화되도록 하는 거고요.
빈맥성 부정맥으로 약을 썼다는 건 아마 이제 맥을 좀 느리게 하는 약을 썼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베타 차단 혈압약을 쓰다가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항 부정맥까지 쓸 수는 있거든요. 보고 근데 점점 심해졌다는 건 약이 안 들어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항부정맥제가요, 약효가 이렇게 썩 좋은 약들은 아니에요. 뭐 약효가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보시고 빈맥이 빨라졌다, 뭐 맥이 빨라졌다 하는 경우는 약을 좀 추가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 다른 약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항상 중요한 거는 이제 부정맥의 성상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혈압약 중에 맥을 느리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할 수 있고 아니면 항부정맥이 쓸 수도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빈혈이라든지 갑상기능 항진이 생기는 원인 인자 교정, 뭐 수혈을 해준다든지 갑상 치료해주고 약물 치료해주고 그래도 증상이 계속되면 아까 전극 도자 절제술에서 그 근원을 치료해 줄 수도 있습니다. 심실빈맥 같은 경우는 심장이 많이 떨어지는 거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혈관 조영술에서 뭐 치료할 수도 있겠고요. 급사 방지, 삽입형 제세동기까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너무 느려도 문제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빠른 놈도 있고 느린 놈도 있습니다. 느린 놈들은 약이 없어요. 약이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증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잘 때는 뭐 50은 떨어질 수 있고요. 환자가 잠자거나 편안할 때는 우리가 부경 항진되기 때문에 천천히 뛸 수 있고요. 황영조 같은 분들은 뭐 40번 이하로 뛸 수 있거든요. 그건 느리다고 하진 않고 원래 생리적으로 이렇게 느리게 뛸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 증상이 없는 것은 치료와 대상이 아닙니다. 증상 없는 서맥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요. 증상이 있는 서맥들은 이제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좀 기운이 없어. 그럼 어지러울 수도 있고 호흡곤란은 맥이 빠를 때도 있지만 네. 느리게 뛸 때도 왜냐하면 맥이 느리게 뛰면 이제 60번 뛰게 40번 뛰면 머리에 들어가니까 이제 가슴이 답답할 수도 있고요. 또 운동을 해야 되는데 피가 잘 안 가니까 이제 기운이 없을 수 있어요. 특히 머리가 피가 들 인지 능력이 좀 감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심하면 맥이 이제 안 뛰면 심장이 멈추는 거 아니야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하면 갑자기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럽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심하면 실신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을 빠르게 하는 약은 없습니다. 주사는 있지만 이게 약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천식약들이 있긴 있거든요. 천식약들은 맥이 좀 빨라질 수 있는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서맥성 부정맥 치료는요 주사밖에 없고 그 외에는 이제 지켜보시는데 지켜보고 계속 증상이 있고 그 때문에 뭐 어지럽고 실신하게 되면 인공심장 박동인 기계를 넣습니다. 인공심장 박동인은 뭐냐면 만약 오른손 제비면 왼쪽에 집어넣고 왼손 제비면 오른쪽에 되면서 요만한 기계를 넣고요. 선 2개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심장을 뛰게 하는 거죠. 지속적인 부정맥이 제일 흔한 질환이고요.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이제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심방세동인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심방이 벌벌 뛰는 거거든요. 300에서 600번 정도 잘잘잘 떨게 됩니다. 이 떨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 피가 여기서 맴돌거든요. 피가 맴돌면 피딱지가 생기고 이 피딱지가 위로 올라오면 뇌졸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지수소 부정맥이고요. 75세 이상 6%도 발생을 하고 40대는 평균 4분의 1에서 심방 거꾸로요. 지금 심전도를 보시게 되면 심전도가 이렇게 불식하게 뛰잖아요. 네. 이런 걸 이제 심방 세동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문제를 말씀드린 대로 이제 뇌졸중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심각한 후유증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심방세동은요 사망률이 2배고요. 심방세 있으면 일단 심장 박춘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래서 삶의 질 떨어지고 중풍 말씀드린 때에서 5배가 올라가게 됩니다. 삶의 질하고 운동이 떨어집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기 때문에 심장 박춘환이 좀 떨어져서 심한 경우 이제 운동부 기능 저하까지 나타날 수 있고요. 심부전이 생기면 좀 기운이 떨어질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뇌졸중의 위험 정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심방세동은 조기에 발견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대부분 뇌졸중 환자들이요 모르거든요. 요즘은 이제 뭐 스마트워치 많잖아요. 한번 뭐 스마트워치 보고 맥이 혹시 불규칙한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뭐 혈압계에서도 뭐 심전도가 같이 기록되는 혈압계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한번 궁금하면 심전도 한번 찍어보시고 중요한 건 심전 들고 병원 갈 때 보여주세요.